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목부터 조금 충격적이죠? 제철 과일도 함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과일부터 먹으면 디톡스에 좋다던데? 하지만 이런 과일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던 과일 섭취 습관 중에서 몸에 해로운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50대 이상 분들께는 정말 꼭 필요한 정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함정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빈속에 과일을 먹는 습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계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고 바로 과일부터 드시는 분들, 또는 과일로 아침을 대신해요라고 하시는 분들. 사실 이런 습관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우리 위의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위는 거의 8시간 이상 비어있는 상태죠. 이때 위산의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성이 강한 과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위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위벽이 튼튼해서 견딜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위벽도 약해지고 위산 분비도 불규칙해집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들이 있습니다. 수박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 시원하고 달콤해서 아침에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하지만 수박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빈속에 먹으면 위를 급격히 차갑게 만듭니다. 또한 수분이 많아서 위산을 희석시키는데 이게 오히려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자두는 어떨까요? 자두는 구연산과 사과산이 풍부합니다. 이 산성 성분들이 빈속에 들어가면 위산과 만나서 위벽을 강하게 자극해요. 특히 덜 익은 자두를 먹으면 더욱 심합니다. 감귤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렌지, 자몽, 귤 등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산성도가 높아요. 빈속에 먹으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자몽 하나씩을 드셨는데 몇 달 후에 위염 진단을 받으셨대요. 병원에서 선생님께서 아침 공복에 신과일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이런 증상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과일을 먹고 나서 속이 쓰리거나 아픈 경우입니다. 이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위벽을 자극하는 신호예요. 두 번째, 과일을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것 같은 느낌이죠. 세 번째, 과일을 먹고 나서 오히려 더 배가 고픈 경우입니다. 이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위장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더 자주,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 후에 디저트처럼 소량 섭취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위에 음식이 들어있어서 위산이 희석되고 위벽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또한 다른 음식과 함께 소화되면서 과일의 당분도 천천히 흡수됩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바로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주고 너무 늦게 먹으면 또 빈속과 비슷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양도 중요합니다. 식후 디저트라고 해서 과일을 한 접시 가득 드시면 안 돼요. 작은 사과 반 개 정도 또는 귤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과일을 과하게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과일은 건강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과일에는 프럭토스라는 과당이 들어있습니다. 이 프럭토스는 포도당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 몸에서 처리되는데요. 문제는 이 프럭토스가 간에서 직접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간 기능이 좋아서 프럭토스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리되지 못한 프럭토스는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그것도 주로 복부에 말이죠.
실제로 과일을 많이 드시는 분들 중에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하는데 왜 뱃살이 안 빠지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과일 섭취량을 확인해 보면 놀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분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사과 2개, 바나나 2개, 그리고 계절 과일까지 드셨어요. 본인은 건강식만 먹는다고 생각하셨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 하루에 당분을 100g 이상 섭취하고 계셨던 거죠. 특히 주의해야 할 과일들이 있습니다. 수박부터 보겠습니다. 수박은 GI 지수가 72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GI 지수라는 것은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70 이상이면 고GI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수박 한 조각이 약 150g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당분이 약 9g 정도예요. 그런데 수박은 워낙 시원하고 달콤해서 한 조각으로 그치기 어렵죠. 보통 3-4조각은 먹게 되는데 그러면 벌써 당분 섭취량이 30g을 넘어갑니다. 참외는 어떨까요? 참외도 GI 지수가 69로 높은 편입니다. 참외 한 개가 약 200g인데 당분이 16g 정도 들어있어요. 참외는 특히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과일인데 달콤하고 아삭한 식감 때문에 한 개로 그치기 어렵습니다. 포도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포도는 GI 지수가 59로 중간 정도지만 문제는 한 번에 먹는 양이 많다는 것입니다. 포도 한 송이가 보통 200에서 300g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당분이 30에서 40g 정도예요. 그런데 포도는 한 알씩 먹다 보면 어느새 한 송이를 다 먹게 되죠. 이렇게 과일을 많이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혈당 급상승입니다. 과일의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 분비하게 되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복부 비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럭토스는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되어 복부에 축적됩니다. 특히 내장 지방으로 쌓이는 경우가 많아서 겉보기에는 그렇게 뚱뚱해 보이지 않아도 배만 나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지방간입니다. 간에서 처리해야 할 프럭토스의 양이 많아지면 간세포에 지방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고 나서야 깨닫게 되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과일을 3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이 1회 이하로 섭취하는 사람들보다 지방간 발생 위험이 2.3배 높았다고 합니다. 그럼 하루에 과일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하루 권장량은 주먹 크기 1-2개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과 1개 또는 바나나 1개 또는 귤 2개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 동시에 당분 과다 섭취를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양을 한 번에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 후에 사과 1개, 저녁 후에 사과 1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절별로 다양한 과일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똑같은 과일만 계속 먹으면 특정 영양소는 과다 섭취하고 다른 영양소는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세 번째 함정은 과일 주스나 말린 과일을 자주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그대로 먹기는 귀찮고 주스로 마시면 간편하고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것도 큰 함정입니다. 먼저 과일 주스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일 주스는 생과일보다 당분이 훨씬 농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만들려면 오렌지 3-4개가 필요해요. 평소에 오렌지 3-4개를 한 번에 드실 수 있나요? 아마 2개만 먹어도 배가 부르실 텐데 주스로 만들면 쉽게 마실 수 있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오렌지 3-4개에 들어있는 모든 당분이 액체 상태로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흡수됩니다. 더 큰 문제는 식이섬유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과일에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주스로 만들면 이 식이섬유가 대부분 제거되거나 파괴되어 버려요. 시중에서 파는 과일 주스는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시판 과일 주스에는 설탕이나 고가당 옥수수 시럽이 추가로 들어있어요.
심지어 100% 과일 주스라고 써 있는 제품들도 농축액을 물에 희석한 후 당분을 첨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시판 오렌지 주스 한 잔 약 250ml에는 설탕이 약 21g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는 각설탕 7개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주스가 실제로는 설탕물과 다를 바 없는 셈이죠. 이제 말린 과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린 과일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엄청나게 농축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생포도 100g에는 당분이 약 16g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포도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건포도 100g에는 당분이 약 65g 들어 있어요. 4배가 넘게 농축된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대추입니다. 생대추 100g에는 당분이 약 20g 들어 있는데 말린 대추 100g에는 당분이 약 75g 들어 있어요. 이는 콜라 한 캔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린 과일을 먹을 때 양 조절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건포도나 건대추를 드실 때 한 알씩 먹지 않죠. 보통 한 줌씩 먹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양의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분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대추차를 끓여서 드셨는데 대추를 20-30개씩 넣어서 우려내셨어요. 그리고 우린 대추까지 다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후에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시판 말린 과일에는 추가 당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연 건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설탕 시럽에 절여서 건조한 제품들이 많아요. 이런 제품들은 거의 설탕 덩어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과일을 그대로 드시는 것입니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은 껍질까지 드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 주스를 드시고 싶다면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드시되 물을 많이 넣어서 희석해서 드세요. 그리고 한 잔이 아니라 반잔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린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첨가물이 없는 자연 건조 제품을 선택하시고 양을 아주 적게 드세요. 건포도라면 한 번에 10알 정도, 건대추라면 2-3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함정은 밤 늦게 과일을 먹는 습관입니다. 저녁 먹고 나서 뭔가 달콤한 게 당기는데 과자나 아이스크림보다는 과일이 낫겠지라고 생각하셔서 저녁 늦게 과일을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50대 이상에서는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밤에는 휴식을 취하면서 에너지 소비가 줄어듭니다. 또한 밤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서 같은 양의 당분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율이 떨어지고 호르몬 분비도 불규칙해지거든요. 늦은 시간에 과일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혈당 상승입니다. 밤에 먹은 과일의 당분이 혈당을 올리는데 이 혈당이 밤새도록 높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어요. 특히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수면 방해입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여러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과정에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잠들기 어려워지거나 잠들어도 깊게 잠들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저녁 9시 이후에 당분을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야간 저혈당입니다. 이건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늦은 시간에 당분을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혈당이 올라갔다가 새벽에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이때 저혈당 증상으로 새벽에 깨거나 악몽을 꾸거나 식은땀을 흘릴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늦은 시간 과일 섭취가 매우 위험합니다. 혈당 조절 능력이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늦은 시간에 당분을 섭취하면 혈당이 정상 범위를 벗어날 수 있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일부 혈압약은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여기에 늦은 시간 과일 섭취까지 더해지면 혈당 변동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잠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늦은 시간 당분 섭취는 수면을 더욱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과일을 낮 시간대 간식이나 점심 식후에 드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이 가장 높고 활동량도 많아서 섭취한 당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저녁에 뭔가 달콤한 것이 당긴다면 과일 대신 다른 대안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무가당 요거트에 견과류를 넣어서 드시거나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도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양을 아주 적게 하시고 저녁 8시 이전에 드세요. 그리고 가급적 당분이 적은 과일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는 다른 과일에 비해 당분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자, 지금까지 과일 섭취의 4가지 함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빈속에 과일 먹지 마세요. 특히 산성이 강한 수박, 자두, 감귤류는 위염과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일을 과하게 많이 먹지 마세요. 하루 주먹 크기 1~2개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과일 주스나 말린 과일보다는 생과일을 껍질째 드세요. 네 번째, 밤 늦게 과일 먹지 마세요. 낮 시간대나 점심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50대 이상 분들께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과일은 자연이 준 건강식이지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체내 당 처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먹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가 20, 30대였을 때와는 몸이 다릅니다. 기초대사율도 떨어지고 인슐린 감수성도 낮아지고 소화 기능도 예전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과일을 먹어도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과일은 여전히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거든요. 핵심은 이겁니다. 하루 적정량만 식사 후 간식처럼 생과일로 드시고 껍질째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시라는 것입니다. 과일을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하거나 혈당이 많이 오르거나 잠이 안 온다면 섭취 방법을 바꿔보세요. 건강검진에서 혈당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과일 섭취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과일 섭취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과일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건강한 인생 이막을 위해서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드시면 과일이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과일 섭취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50대 이상 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정보니까요. 우리 함께 건강하게 살아요.